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 안드릴 인더스트리 본사에서 기자들은 제트 추진 드론이 금속 상자에서 떠올라 표적 드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깔끔한 타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드론도 같은 상자에서 나와 경로를 따라 비행 후 돌아왔습니다. 드론은 속도를 줄이며 회전해 네 바리를 펴고 출발했던 패드에 착지했습니다. 연료를 보충해 재사용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로드러너는 길이 유피트의 쌍터보 제트 엔진과 델타의 기체로 고속 아음속 비행과 정보 정찰 센서 등 다양한 탑재물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자율 요격기들은 드론, 순항미사일, 그리고 값싼 공중 위협의 다양한 형태를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도 버전 로드러너 M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무인 항공기, 순항미사일, 유인 항공기 요격이 가능합니다. 두 모델의 가장 독특한 기능은 임무 중단 옵션입니다. 레이더에 잡힌 것이 셋대, 민간 항공기 또는 아무것도 아니면 운용자는 로드러너를 기지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코스타메사 시험 비행처럼 로드러너는 복귀해 수직으로 착륙한 뒤 점검받고 다음 경보를 기다리며 발사대에서 대기합니다. 이 기능 하나가 수년간 방공요원들의 고민을 바꿨습니다. 스코프를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이 나타나면 선택은 보통 단순했습니다. 위협일지도 모르는 표적에 고가 요격 미사일을 쏘거나 정보를 기다리다 늦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로드러너는 세 번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이 미 특수작전 사령부를 설득해 전해지기로는 채 2년도 안 되어 재사용 가능한 드론을 판매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론은 저렴하고 혼란을 주는 이러한 공격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성 강한 창립자, 재미있는 장명의 역사, 그리고 조용한 조달 예산 항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결국 수억 달러 펜타곤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드론 전쟁 비용의 함정입니다.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동안 드론의 가장 큰 매력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드론은 저렴합니다. 취미용 상점에서 구입한 쿼드콥터에 박격포탄을 테이프로 붙이면 움직이는 표적에 탄약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만 올리면 진정한 혼란의 주체가 되어 최근 여러 분쟁 지역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란에서 설계된 샤헤드 136입니다. 이 델타익 자폭 드론은 현재 대량 생산되어 약 2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가격은 수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 드론은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연료가 닿을 때까지 비행합니다. 이 드론과 다른 모델들이 확산되면서 군사 예산이 적은 나라들이나 심지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들까지도 종종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용은 관점에 따라 큰 효과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무리가 사우디 방공망을 뚫고 사우디 아람코의 압카이크 석유 처리 시설을 공격해 잠시 동안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곳은 결코 취약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미사일 방어망에는 미국에서 도입한 MIM-104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부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패트리엇 패키지는 최대 10억 달러 미사일 한 발당 최소 400만 달러가 들며 이는 수출 비용 제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첨단 방어 시스템도 드론 공격에 무력화됐습니다. 후티 반군이 책임을 주장했으나 이 공격은 이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의 방어 시스템은 드론 무더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각각 제작 비용이 1만 5천 달러도 채 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거의 6%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장이 다시 열리자 이후 몇 달 동안 전 세계 유가가 약 15%나 급등했습니다. 그 공격은 후티 반군의 소행은 거의 확실히 아니었지만 후티 반군도 자체 생산한 드론으로 사우디를 상대로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드 무인기 UAV 시리즈입니다.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그해 사우디가 발사한 값싸게 제조된 중국산 드론에 의해 사망한 후티 전 지도자 살레 알리 알 사마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 드론과 이란산 장비로 홍해 선박과 걸프 전역 목표물을 수백 차례 공격했습니다. 사마드 드론은 첨단 방공망을 뚫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까지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어 측은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거 시대에 설계된 무기로 대응 사격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처럼 이 무기는 탄도미사일과 고속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아시다시피 한 발 쏘는데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라삼스나 아이리스-T SLM 같은 반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여전히 한 발에 수십만 달러가 듭니다. 이 미사일을 샤헤드 드론에 쓰는 건 고급차 값을 3륜 자전거 값과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 반공군처럼 하룻밤에 수십 번 반복하면 한 나라는 요격 미사일 재고를 보충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할 수 있습니다. 방공지휘관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더에 신호가 잡히지만 고도와 경로가 불분명하고 정체도 알 수 없습니다. 대응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이 소형 민간 항공기처럼 무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값비싼 장비를 희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발사를 망설이면 접근하는 신호가 당신 뒤에 있는 연료 저장소를 노린 순항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식대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요격에 실패하면 당신 편이 죽고 실수로 잘못 공격하면 다른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고가 첨단 미사일 아래로 내려가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기관총과 단거리 자동 기관포는 가까운 거리에서 느린 쿼드콥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제모는 표적이 무선 통신이나 GPS에 의존할 경우 신호를 차단하거나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항 미사일이나 장거리 자폭 공격 드론, 제트엔진 무인항공기처럼 더 빠르고 크거나 자율성이 높은 위협에 대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치명적으로 무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앤드릴이 노린 영역의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드러너의 제한은 한 발당 10만 달러대 초반의 가격, 가장 급박한 위협도 추격할 만큼 빠른 제트급 성능과 레이더 표적이 별다른 위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 기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은 꼭 필요할 때만 소모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 후 연료를 보충해 다시 발사대로 돌아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차세대 전쟁이 병력보다 탄약 싸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제101 공수사단 라이언 벨 델 대령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군인들은 탄약처럼 집어들 수 있는 드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혼란 속에서 값싼 드론도 빠르게 소모하면 비용이 큽니다. 이 점에서 로드러너가 강점을 가집니다. 로드러너를 만든 사람은 VR 안경을 팔아서 첫 번째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카머러키는 부모님의 차고에서 오큘러스 리프트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2014년에 회사를 페이스북에 약 20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정치적 대의에 $10,000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실리콘밸리에서 평판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2017년 겨우 24살이던 파머러키는 팔란티어 전 임원 등 소수 그룹과 앤드릴 인더스트리스를 설립했습니다. 앤드릴은 미국 군용 무기 개발을 목표로 국방부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스타트업처럼 자체 자금으로 무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제품들은 논란이 많고 눈에 띄지 않는 방어 인프라였습니다. 센트리 타워와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감시 마스트가 컴퓨터 비전 기술과 함께 미국 남부 국경과 군사기지 주변에 설치되어 인간 감시 요원들이 놓쳤을 움직임까지 포착했습니다. 이후 드론 대응 시스템이 곧바로 도입됐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앤드릴의 라티스 지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라티스는 레이더, 카메라, 센서 데이터를 한 화면에 통합해 운영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앤드릴은 튜브 발사 드론인 알티우스 시리즈를 개발한 소규모 기업 에어리어1을 인수하면서 카탈로그에 채공 탄약을 추가했습니다. 점점 강해졌지만 아직 핵심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는 앤드릴과 10년 최대 10억 달러 계약을 맺고 소컴 무인 항공기 대응 시스템 통합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앤드릴이 특수작전 요원들의 드론 방어 체계 구축의 중심이 되었고 앤드릴은 그 요원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럭키에 따르면 그들에게 부족했던 건 아직 없는 무기였고 그는 초기에 그 요구를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고 순항미사일을 쫓을 만큼 빠르며 작전 요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채공할 수 있고 앤드릴이 이미 구축하고 있던 센서 네트워크에 자율적으로 연동될 수 있으며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로드러너를 앤드릴 프로젝트 중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펜타곤의 기존 무기 조달 방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발표, 입찰 요청, 계약자 선정, 그리고 개발 단계로 이어지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MIM-104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어트는 냉전기의 미 육군이 기존 시스템이 소련의 정교해진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펜타곤은 국방부와 함께 주요 방산업체들에게 설계, 비용 추정, 개발 일정, 기술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식 제안 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긴 업체 선정과 예산 검토 끝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가 선정되어 수년간 시제품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시험과 재설계 후 패트리어트는 1984년 실전 배치되었으며 군이 필요성을 인식한 지 약 15년 만이었습니다. 좀 더 최근의 예로는 록히드 마틴 F-35 라이트닝2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1990년대 초 펜타곤이 노후화된 다양한 항공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록히드가 2001년에 선정된 후
개발과 설계에 14년이 걸렸고 F-35는 2015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초기 개념부터 실전 배치까지 이 과정은 20년이 훨씬 넘게 걸렸으며 획기적인 로키드 F-22 랩터의 개발 일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드릴과 같은 회사들이 나중에 현대전쟁의 속도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느린 조달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물론 라이트닝2와 패트리엇 모두 훨씬 더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군사기술의 매우 다른 영역을 대표하며 기존 하드웨어와의 연관성도 로드러너에 비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릴의 접근 방식은 느린 조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독특했습니다. 이 회사는 먼저 로드러너를 개발한 후 나중에 고객을 찾았으며 사실상 펜타곤의 사전 계획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매력적인 가격에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벤처 자본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단 프로토타입이 공개되면 특수작전 요원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에서였습니다. 비싼 도박이었지만 2024년 10월 미국 국방부가 앤드릴에게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로드러너 M 요격기 500대와 발사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로드러너의 두 모델 모두 대부분의 시간을 머리를 위로 한 채 강철 상자 안에서 보냅니다. 이 상자는 네스트라 불리며 냉장고와 비슷한 인클로저입니다. 해변 아이스쿨러처럼 한쪽으로 미끄러지며 열리는 기계식 분리형 뚜껑이 있어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오를 길을 열어줍니다. 드론은 꼬리 부분에 수직으로 앉아 온도 관리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과 데이터가 연결되고 센서는 네스트 뚜껑 쪽을 향하고 있고 드론은 즉시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등 센서로 표적이 포착되고 운용자 승인 후 미사일이 작동합니다. 네스트 뚜껑이 열리자 쌍발 터보제트 엔진이 점화되고 로드러너가 제트배기 가스를 타고 상자에서 위로 솟아오릅니다. 엔진 노즐을 기울여 추력을 조절해 비행체를 제어하며 수직 상승 초기에 드론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때는 날개 양력이 없으므로 드론을 띄우는 힘은 하향 추력뿐입니다. 몇백 피트 상공에 도달하면 로드러너는 앞으로 기울어 전진 비행을 시작합니다. 델타의 기체가 양력을 맡게 되고 엔진이 로드러너를 고화음속으로 목표 지점까지 밀어줍니다. 조종사 화면에서는 발사 시퀀스가 미사일보다는 작은 로켓과 더 비슷해 보입니다. 이 드론은 몇 가지 핵심 선택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앤드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파보제트 엔진은 수직 이륙에 필요한 추력 여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순항 미사일을 추격할 수 있는 속도도 제공합니다. 추력 배낭은 비행의 시작과 끝, 수직 구간을 담당해 기체가 더 급하게 선회할 수 있게 합니다. 기내 프로세싱으로 경로 비행과 요격 기하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조종사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레이더 트랙, 전자 광학 센서 등 외부 큐잉은 네트워크에서 드론의 표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듈식 기수는 다양한 페이로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로드러너 M에서는 지수 부분에 드론, 순항 미사일 및 유사한 공중 표적을 요격하기 위한 폭발물을 담은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수 페이로드, 감시 센서, 전자전 장비 등도 안드릴 기체 계획에 포함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한 로드러너의 재사용 가능성입니다.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운용자가 공격을 승인하면 로드러너 M은 표적의 돌진에 폭발합니다. 지체는 위협과 함께 사라지게 되며 이는 다른 요격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격이 승인되지 않으면 드론은 도입부에서처럼 행동합니다. 드론은 발사 지점으로 돌아가 속도를 줄이고 기술을 위로 돌린 후 꼬리에서 네 다리를 펴 수직 착륙합니다. 모든 점검과 연료 보충은 인간이 직접 수행한 후 지상요원이 드론을 둥지 안으로 밀어넣어 다음 사용을 위해 보관합니다. 앤드릴이 복제하려고 했던 시각적 참조는 스페이스X의 팰컨 9 부스터였는데 이 부스터는 발사 후 꼬리부터 자신의 다리로 착륙합니다. 로드러너 착륙 방식도 같은 아이디어지만 규모만 더 작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로드러너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얼마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앤드릴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로드러너 M이 유사한 체계들보다 사거리, 탑재량, 기동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합니다. 엔진 성능도 기존 소형 터보제트보다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 관찰자들은 회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앤드릴의 웹사이트에서도 두 가지 로드러너 모델의 속도, 용량, 탑재량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성 측면에서 로드러너는 더욱 첨단을 더하는데 이 드론은 스스로 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사람이 조종관을 잡은 상태에서 요격 해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교전 및 파괴 결정은 여전히 운영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며 인간이 공격을 승인한다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운영자가 앞서 언급한 레티스 지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로드러너를 동시에 공중에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앤드릴은 로드러너가 스케치에서 실전 요격기로 발전하는데 2년도 안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2023년 이전에 이미 제작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엔진, 새로운 기체, 새로운 발사대, 그리고 자율 착륙 절차를 갖춘 무기가 이렇게 빠르게 개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개발 일정 자체가 회사의 홍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5년 미만의 개발 기간은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과 대형 방산업체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앤드릴이 로드러너 개발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만 알려진 바로는 이 프로그램에 공개적으로 확인된 첫 흔적이 2022년 12월 조달 기록에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때 미 특수작전사령부는 조용히 로드러너 CUXS 하드웨어라고 불리는 약 125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CUXS는 무인 항공기 대응 시스템 장비를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로드러너가 무엇이고 누가 만드는지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앤드릴에 따르면 이 기술이 미국 정부 파트너와 운용 평가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 평가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드론이 어떤 환경에서 비행했는지, 그리고 실제 위협이 아닌 테스트 표적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매우 기밀입니다. 물론 아무런 논리 없이 한 건 아닙니다. 드론 기술이 흔해지면서 개발 중인 시제품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최종적인 효과가 훼손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로드러너일까요? 이것은 미국 무기 산업의 경쟁적인 특성과 어느 정도 연관된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앤드릴은 그들의 시제품을 로그라고 이름 붙였지만 럭키는 나중에 팀이 AI가 조종하는 무기가 악당처럼 보인다면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이유로 그 이름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러너로 이름을 바꿨고 럭키는 그 이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앤드릴의 경쟁사 중 하나인 레이시오는 MIM-104 패트리어트와 토마호크, 스팅어 미사일 같은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회사로 2014년에 경쟁 드론 요격기인 코요테를 선보였습니다. 만약 만화 와일리 코요테와 로드러너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로드러너의 공식 공개는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2023년 11월 30일 코스타 메사에 위치한 앤드릴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들은 로드러너가 둥지에서 수직으로 이륙해 앞으로 비행하며 공중에서 표적 드론을 파괴하는 영상을 보여줬고, 이어서 로드러너가 임무를 완수한 뒤 매끄럽게 발사 지점으로 복귀하는 또 다른 영상도 시청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미사일은 회수 장면이 없습니다. 이 행사는 로드러너를 널리 알렸으며 이분 발사 영상은 유튜브에서 400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기본 로드러너 기체는 플랫폼으로 소개됐습니다. 로드러너 M은 미 국방부가 자금을 지원한 모델이었습니다. 보도에는 인상적인 수식어들이 붙었습니다. 계속 회자된 표현 중 하나는 폭탄이자 부메랑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임무를 완수하고 아니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드론을 둘러싼 브랜딩만으로도 아마 큰 화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3년에 언론이 공개한 내용은 이미 앤드릴의 자축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까지 로드러너는 1년 이상 특수작전 요원들을 위해 비행했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예산으로 운영됐습니다. 어디서 어떤 표적을 상대로 평가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밀입니다. 11월 30일 이 프로그램이 소컴 내부 역량 시스템에서 국방기관 전체 그리고 전 세계가 논의하거나 주목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방공 요원들이 스코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관찰하고 순식간에 요격체를 출격시켜야 하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발사 콘솔 위의 손가락과 요격 결정을 내리는 손가락은 같은 손가락이었고 때로는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해 같은 순간에 눌러줬습니다. 로드러너는 이 두 순간을 분리해냅니다. 지휘관은 확인되지 않은 표적의 발사를 허가하고 드론 비행 중 정체와 위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둥지에서 이륙해 표적을 향해 가속하며 자신의 센서와 더 넓은 네트워크가 포착한 정보를 다시 전송합니다. 그 결정적인 몇 초 동안 조종사는 선택을 내립니다. 타격 명령 시 로드러너 M이 접근해 폭발하고 명령이 없으면 드론은 철수합니다. 앤드릴은 이를 늘 간단히 표현했죠. 후회 없는 발사. 이제 발사가 반드시 탄약 소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표적이 민간 항공기나 세대 혹은 센서 오류로 판명된다면 드는 비용은 제트 연료 한 탱크와 지상 요원의 1시간 작업 정도일 뿐입니다. 이제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쏘고 그게 잔해로 남아버리는 식의 수십만 달러 지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이란 방공부대는 테헤란을 이륙하던 민간 항공기를 적의 순항 미사일로 오인했습니다. 당시 이란 방공망은 최대 경계태세에 있었습니다. 불과 닷새 전 미국의 MQ-9 리퍼 드론 공격으로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란의 단거리 미사일 2발이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을 격추시켜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군조차도 이런 사고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혼란 속 리퍼 드론 부대가 카불에서 ISIC 은신처로 여겨진 곳에 잠시 멈춘 토요타 코롤라를 추적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차량을 파괴했지만 탑승자는 ISIC 조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코롤라 운전자는 패서디나 소재 비영리 단체 직원인 남성이었습니다. 차량에는 성인 2명과 아이 7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방공 계획자들이 얻은 교훈은 로드러너가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카불 함락 같은 중대한 상황에선 몇 초의 여유와 확실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여러 축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면 그때 안두릴의 레티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명의 운용자가 안두릴이 이미 드론 대응 작업을 위해 만든 통합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여러 대의 로드러너를 동시에 공중에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거리에서 3개 또는 4개의 위협이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 예를 들어 수험 공격에도 별도 발사팀 없이 여러 방향으로 드론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인 항공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미확인 접촉 조사에 전투기 긴급 출격이 필요해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엔진과 승무원에게도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무인 요격기가 대신 출격해 확인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실제로 필요한 교전 상황에서만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휘 통제 규율입니다. 저렴하고 회수 가능한 발사는 인간 실수로 인한 비용을 줄여줍니다. 이는 스트레스 속 운용자나 쉽게 발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로드러너의 기능이 설명된 대로 입증된다면 재정적으로 아무도 후회하지 않고 아군이나 비적대적 항적과 공유하는 영공에서 인명피해 없이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용자의 예전 질문은 발사할지 기다릴지였습니다. 로드러너와 함께라면 이제 발사 후 조사에 결정하거나 안두릴이 좋아하는 문구처럼 후회 없이 발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초 로드러너는 캘리포니아 안두릴 시설에서 초기 소량 생산을 시작했으며 회사는 이 시스템이 전투평가를 위해 실전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테스트, 소컴의 미공개 작업이 혼합된 모호한 표현이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확실히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18개월 전만 해도 극비에 붙여졌던 무기가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 고객을 위해 대량으로 생산 라인에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2024년 10월 30일 펜타곤이 안두릴과 2억 4,99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하면서 500대의 로드러너 M 그 발사대와 지원 장비를 주문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4년 말부터 납품이 시작되어 2025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공개 11개월 만에 500대 이상 주문은 큰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F-35와 F-22는 10년 넘게 개발되었습니다. 분명히 기밀평가에서 무엇이 나왔든 간에 충분히 신뢰를 줄 만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미 해군도 자체적인 이유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말부터 예멘의 후티 세력은 홍해와 아덴만에서 상업 선박과 미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자폭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은 한 대당 100만에서 4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탠다드 미사일로 샤헤드 스타일의 드론을 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환의 경제성, 즉 해군의 무기고에서 가장 비싼 무기를 하늘에서 가장 저렴한 위협에 사용하는 상황은 해군 함대가 실제로 발사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무기를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2025년 해군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채공 요격 드론을 탑재할 계획을 확정했으며 로드러너 M과 레이시온의 코요테 블러기가 주요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함대 전력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데럴 코델 제독은 기자들에게 USS 제럴드 알포드 항공모함 타격단의 호위함들이 드론과 미사일 군집에 대한 바층 방어의 일환으로 새로운 요격기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막 활주로에서 위협을 추적하는 특수작전 요원을 위해 설계된 무기가 이제는 분쟁 해역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갑판에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름 장난에서 시작된 코요테 경쟁은 본격적인 조달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요테 블러기는 레이시온이 수년간 개발한 소형 일회용 요격기로 튜브에서 발사되어 목표와 함께 사라집니다. 비용 면에서도 코요테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블러기의 단가를 약 12만 5천 달러로 설명했으며
이는 2억 5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500대에 단순 분할했을 때 로드러너 M의 약 50만 달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습니다. 운영 및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마진을 감안하면 개별 드론의 단가는 아마도 50만 달러보다 더 저렴할 것입니다. 코요테가 비용 면에서는 우위지만 로드러너 M은 더 무겁고 빠르며 격추가 필요 없을 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군이 둘 다에 관심을 가진 건 함대가 다양한 방어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위협엔 저렴한 대안, 어려운 위협엔 제트 요격기를 원했습니다. 육상에서는 덜 공개적이었지만 활동성은 여전했습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는 드론 대응 계약에 따라 로드러너를 계속 구매했고 배치 세부 사항은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육군과 공군도 자체 평가를 시작했으며 이란 계열 민병대가 수년간 드론과 로켓으로 공격해온 전방기지와 같은 고정기지 방어를 위해 이 시스템을 검토했습니다. 앤드류 경영진은 로드러너 셀이 결국 비행장, 연료 저장소, 지휘소 주변에 현재의 경계 펜스와 조명 등처럼 배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조달 속도를 생각해보면 조달부터 공개, 500대 규모의 미 국방부 주문, 해군 소상 전투함 배치에 이르기까지 걸린 2년의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드러너는 그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를 보여주는 시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벤처 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2년 내 자율 요격기를 설계 제작해 판매하고 펜타곤이 기밀 평가만으로 500대를 구매한다면 지난 50년간 미국 무기 구매 방식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처럼 보입니다. 이제 앤드릴만이 이를 증명하려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쉴드 AI, 사로닉 등 다른 회사들도 이 논쟁에 자신들의 기여를 내세우고 있지만 로드러너가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사거리, 속도, 탑재량, 선을 성능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성능 주장은 앤드릴 마케팅 부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전투 격추 기록은 없습니다. 육군과 해군이 계속해서 시험 중인 레이더 유도 자동포, 전자전 제머, 고에너지 레이저와 같은 더 저렴한 장비들이 도입된다면 로드러너의 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안드릴은 이 기체를 탄도형에만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잠시용 노즈, 전자전 탑재체, 소방용 변형도 논의 중이며 회사는 로드러너용 터보제트 엔진이 다른 기체에도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목표는 수천 대에 달하며 이는 펜타곤의 차세대 추진 사업의 다른 분야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 문제는 앤드릴의 큰 강점일 뿐 아니라 미래에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공격을 승인하지만 드론은 이미 스스로 경로를 비행하고 요격 경로를 선택하며 다리로 착륙까지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기능을 맡을 때마다 레이더 신호와 탄도 사이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씩 줄어듭니다. 로드러너가 방공 콘솔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결정입니다. 유도 미사일의 역사를 보면 발사와 격추는 대부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미 비용이 들고 목표도 정해집니다. 이 두 순간을 몇 초간의 제트 비행이라도 분리하면 지휘관은 실수해도 치명적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부분적인 추적 정보만으로 상승하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고 결국 발사 시점보다 더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함대, 기지, 앞으로 예상되는 더 빠르고 비용이 덜 드는 전쟁에서 대규모로 잘 작동한다면 방어 거점 상공은 이런 비행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